누군가는 무릎 한 번 꿇었다고 사람이 죽기까지 하겠냐고 말한다. 그러나 한 여자의 삶은 바로 그 강요된 무릎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이 믿기 어려운 비극은 훗날 성화금융을 이끄는 한세연 회장의 과거에서 시작됐다. 서울 한복판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던 시절 세연의 어머니는 압구정에 위치한 중일은행에서 묵묵히 일하던 청소 노동자였다. 소박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여인은 하루하루를 책임감으로 채우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30해 전 어느 날 한 VIP 고객이 사소한 이유로 그녀에게 억지스러운 책임을 씌우며 모욕을 퍼부었다. 상대는 권력을 믿고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존엄을 짓밟았다. 누구도 그 부당함을 막지 않았고 직원들마저 현실을 외면하며 눈을 돌렸다. 그 순간 18살이던 세연은 멀리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감히 나설 수 없는 어린 학생이었고 어머니를 짓누르는 부당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 하나 내밀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기만 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짧은 찰나에 벌어진 이 비극은 세연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 바닥에 누운 어머니를 부르던 자신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는 느낌은 평생 잊히지 않았다. 세연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죽음 이상의 의미였다. 힘없는 자가 아무렇지 않게 짓밟힐 수 있는 사회 구조,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이 한순간에 그녀의 삶을 뒤덮었다. 그날 이후 세연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 다시는 그런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돈 앞에서 인간이 깎여나가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그녀는 치열하게 살아야 했다. 한세연이라는 이름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화려함보다 깊고 어두운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는 그녀가 세상 앞에서 단단해졌던 이유였고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다짐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그녀 안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로 남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앞으로 세연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다. 한세연이 성인이 되어 처음 세상과 마주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표만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존엄을 짓밟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의였다. 어린 시절에 겪은 상실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평생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어버렸다. 타인의 힘과 부가 얼마나 잔혹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한 세연에게 강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삶의 무게를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와 일에 쏟아부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야심가라 부르기도 했지만 세연에게 야망은 남들을 이기기 위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최소한의 무기였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구축해야만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이름은 금융업계에서 점점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 숫자에 대한 감각, 사람을 읽어내는 눈, 상황을 장악하는 능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회사를 인수하며 시작했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기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그 결과 성화금융이라는 거대한 그룹이 탄생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영향력을 퍼뜨린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금융기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수조 원의 자산과 화려한 명함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주지는 못했다. 세상은 그녀를 강철 같은 여성이라 칭했지만 그 단단함 아래에는 무너진 과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조용한 상처가 한 구석에서 계속 숨을 쉬고 있었다. 성공은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지만 상처의 진원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중일은행 압구정지점은 세연에게 단순한 은행이 아니었다. 그 건물은 그녀가 평생 지우고 싶었던 비극의 상징이었고 아직도 서울의 중심에서 번듯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출퇴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졌다. 자가용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익숙한 간판은 그녀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연은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러졌던 순간을 떠올렸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던 공간. 억울함을 눌러 담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던 여인의 마지막 모습은 현재의 성공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성공 후에도 그녀는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단단한 태도를 유지했다. 회의실에서도 협상장에서조차 상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칭송했지만 세연은 그것이 상처를 숨기기 위한 생존 방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정의 흔들림을 허락하는 순간 약점이 드러날 수 있고 누군가 다시 그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성취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단 한 번도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지 못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은행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세연이 쌓아올린 모든 성공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만큼은 그녀의 시간 속에서 멈춰 있었다. 수많은 회의, 수많은 계약, 수많은 성취가 쌓여도 그 건물 하나만은 그녀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금융가의 건물들 사이에서 중일은행 압구정지점은 늘 세연의 시선을 붙잡았다. 세상은 변했고 그녀도 변했지만 그곳은 그녀 안의 과거를 묶어두는 매듭처럼 자리 잡았다. 마치 세연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러졌던 그곳만은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처럼 남아 있었다. 세연은 하루하루 성공의 정점을 향해 올라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무게를 끌어안고 있었다. 화려한 연봉, 언론의 칭찬, 투자자들의 신뢰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어떤 성취도 그날의 충격을 덜어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존엄이 무너졌던 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영원한 원동력이었다. 세연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약자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존엄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연의 가슴 한편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더라도 과연 그 상처가 치유될 날이 올까? 민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서류보다 세연이 넘어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했다. 손이 젖고
종이가 망가져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그녀가 다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 먼저 드러났다. 책임을 따지거나 상황을 탓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세연이 당황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오래전 잊힌 감정이 작게 흔들렸지만 세연은 곧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한 번의 친절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더 큰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엔 돈이 걸린 상황이었다. 세연은 고액 수표 한 장을 VIP실에 눈에 띄도록 두고 나왔다. 금액은 한눈에 봐도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누군가 욕심을 낸다면 숨기기에 충분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지점장 박주석이 가장 먼저 수표를 발견했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자마자 그 수표를 자연스럽게 호주머니로 밀어 넣었다. 어떤 고민도 없었고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세연은 눈앞의 현실이 그녀가 알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약자를 향한 무관심, 돈 앞에서 드러나는 민낯, 책임감 없는 태도. 시간이 흘러도 이 조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민주는 어떻게 행동할까? 세연은 작은 돈 한 장을 은행 바닥에 떨어뜨려 두었다. 누구나 지나가다 무심코 주워 넣을 수 있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녀가 집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였다. 머지않아 민준이 그 돈을 발견했고 그는 아무런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습득물 기록부를 찾아 정식 절차대로 기재했다. 그리고 맡아달라는 말 없이 자발적으로 관리부서에 전달했다. 누구에게 칭찬받으려는 행동이 아니었고 그저 자신의 기준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세연은 그 모습에서 감춰진 진심을 읽었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잃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한쪽에서는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챙기는 지점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돈조차 정확히 처리하려는 청년이 있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두 사람의 선택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은 권력을 이용했고 다른 한쪽은 양심을 지켰다. 그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개인의 습관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약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드러내는 지표였다. 세연은 민준의 행동 속에서 꾸밈 없는 진정성을 보았다. 그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도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 기준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마음속에 자리한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신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오늘의 시험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미래까지 장담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행동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가능성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 세상에도 여전히 바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희미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은 아직 작고 불안정했지만 오랜 세월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세연의 마음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직은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시험은 이제 시작 단계였고 진짜 본성은 더 깊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녀는 다음 행동을 조용히 준비하며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었다. 이 과정의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되든 최소한 진실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채 세연이 청소 노동자로 지내며 민준을 관찰한 지 며칠이 흘렀을 때였다. 의도적으로 만든 작은 시험들은 어느 정도 그의 성향을 보여주었지만
인간의 진짜 모습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녀는 더 깊이,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한밤중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뒤 홀로 정리 작업을 하던 세연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자리에서 도망치듯 숨으려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상황의 무게를 감지한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레 발을 멈추고 그 방향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곳에서는 지점장 박주석이 민준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다. 세연은 본능적으로 이미 그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박주석이 꺼낸 것은 수십억 원이 묶인 장기 휴면 계좌 명단이었다. 그가 요구한 내용은 은밀했고 위험하며 무엇보다 명백한 불법이었다.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지시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범죄의 실행이었다. 그 순간 세연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단순히 조직의 태도나 작은 부정이 아닌 뿌리 깊은 부패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세연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기류를 느꼈다. 지점장은 오랜 권력을 믿는 사람의 태도 그대로 기세와 압박으로 판단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의 명령에 반기를 들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온 듯했다. 그래서인지 젊은 직원 한 명쯤은 쉽게 흔들릴 거라 확신하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진짜 무게를 드러낸 것은 민준 쪽이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익과 지위를 미끼로 흔드는 압박에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민준이 보여준 단호한 태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시간, 그 공간, 그 상황이 그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무대처럼 보였다. 그는 불법을 요구하는 문서를 손에 쥔 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거절은 신중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다져온 신념의 자동 반응처럼 느껴졌다. 잘못된 길이라는 확신이 너무 강해 선택의 여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 모습은 세연에게 묘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른 직원들이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지점장조차 돈 앞에서 무너지는 동안 민주는 혼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쉬운 길을 선택할 때 혼자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은 세연이 오래전 잃어버린 것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짓밟히던 날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그녀는 약자를 지키는 용기가 얼마나 드문 것인지 뼈저리게 배웠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서 그 희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서 있었다. 분노한 박주석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준을 위협했다. 그는 오래된 방식대로 진급을 막겠다는 암시와 인사평가를 악용하겠다는 태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다. 그 태도는 오랫동안 조직의 약점을 이용해 살아온 사람들만이 가진 익숙한 폭력성이었다. 세연은 그 모습에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어머니에게 쏟아졌던 힘의 폭력, 상대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던 잔혹한 시선들. 박주석은 그런 잔재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걸린 위협을 직면하면서도 옳지 않은 일에 타협할 수 없다는 확신을 굳게 유지했다. 누군가는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연은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오직 자신과 양심만이 남은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연의 가슴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일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어두운 면을 더 많이 보아왔고 그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마주한 민주는
그 어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빛 같은 존재였다. 그동안 그녀가 마음속에 품어온 의심불신, 두려움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자라났다. 어머니를 잃고 세상을 경계하게 만든 그날,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선택에서 진실된 선함을 발견한 것이다. 그 순간 세연은 깨달았다. 이 젊은이는 단순히 딸의 연인이 아니라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존재였다. 지난 30년 동안 마음속을 짓눌러온 어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잊고 있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세상은 정말 완전히 무너졌는가? 아니면 아직 지킬 가치가 남아있는가? 이밤 세연은 처음으로 민준을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닌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다. 세연이 민준의 양심과 결단을 목격한 다음 날, 그녀는 전날의 여파를 가라앉힐 새도 없이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준비한 시험이 아니라 세상이 갑작스럽게 던져준 잔혹한 장면이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던 기억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고, 그 기억은 예고 없이 그녀를 무너뜨릴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낮 은행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고객이 몰려 있었다. 세연은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사람들의 발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한 VIP 여성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여성이 원하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 손짓과 표정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을 즐기는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점장 박주석이 그 요구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동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VIP 고객의 눈치를 보며 세연에게 순종하라고 압박했고 그 태도에는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세연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맞닥뜨렸던 굴욕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고 그 장면이 그대로 자신의 삶에 다시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법이지만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던 순간 주변의 무관심 그리고 떨리는 손, 세연의 두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몸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기울어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기억의 무게는 너무 컸다. 그녀의 몸이 거의 꺾이려는 순간, 오래된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민준이 그녀 앞으로 달려왔고 그녀가 바닥에 닿기 직전 그의 손이 그녀의 무릎을 받쳐들었다. 아무런 계산도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막고자 했고 누군가의 존엄이 짓밟히는 장면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수많은 고객과 직원들이 보고 있음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한 인간의 가치를 지키려는 선택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그의 존재가 은행 안누구보다 넓게 빛났다. 세연은 민준의 손에 의해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고 멈춰있는 자신을 느끼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이한 따뜻함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막아섰다는 경험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감정이었다. 어머니가 쓰러지던 날에도 그녀는 그렇게 보호받지 못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날과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몸을 던져 그녀를 끌어올려 주었다. 민주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VIP 고객의 분노, 지점장의 보복, 회사 내부의 압박까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결과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약자가 밟히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그의 마음은 단단했고 그 마음은 타협이 불가능한 원칙과 같았다. 그는 누가 자신을 지켜보는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올바른 곳에 서고 있을 뿐이었다. 세연은 그 순간 자신의 가슴이 무겁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아주 작은 틈을 내고 흘러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싸움과 방어의 연속이었고 깊은 상처로 인해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청년은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의 잔혹함과 정반대의 존재였다. 그는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고 그 무언가는 세연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가치였다. 그녀는 눈앞의 장면을 보며 억눌렀던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면서도 동시에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는 따뜻한 손의 존재가 겹쳐졌다.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용기가 같은 자리에서 충돌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녀는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민주는 그 믿음을 뒤흔들었다. 약자를 지키는 선택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순간에도 옳은 길을 고르는 사람, 그 존재는 세연에게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희망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움직이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인간에 대한 신뢰였다. 민준의 용기는 그녀가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어둠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그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민준이 자신을 지켜 세운 그 순간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고 그 상처를 끝낼 때가 되었다는 예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고 오랜 세월 자신을 숨겨왔던 변장과 역할을 조용히 떼어냈다. 청소 노동자로서의 모습을 내려놓고 수십 년의 시간을 견디며 쌓아 올린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화금융의 대표로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은행 내부의 공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고객들은 믿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숨을 멈췄다. 누군가가 청소 도구를 들고 다니던 노년의 여인이 사실은 한국 금융계를 쥐고 있는 성화금융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러나 세연은 감정이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했고 그 결심은 단단했다.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지난 며칠 동안 수집한 증거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청소 노동자로 일하며 직접 목격한 장면 녹음해둔 대화, 부당한 지시가 오가는 순간의 기록, 그리고 지점장 박주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까지 모든 자료는 이미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지켜본 것은 단순한 비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은행 내부에 뿌리내린 구조적 부패였다. 그리고 그 부패를 끝낼 힘이 그녀에게 있었다. 자료가 공개되자마자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VIP, 고객의 횡포, 지점장의 범죄, 지시 직원들을 향한 부당한 압력까지 모든 사실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 그리고 오래된 억압에서 벗어나는 안도감이 동시에 어렸다. 영상과 기록은 은행 전체 화면에
그대로 재생되었고 진실은 숨길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났다. 박주석은 급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진 후였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지점장과 VIP 고객은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되었다. 부패와 특권이 비호받던 시대는 그 순간 끝났고 은행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정의의 숨을 내쉬었다. 세연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두려움과 상처로 이곳을 외면해왔지만 이제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세연은 은행 전체를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 구조를 다시 세우고 직원들의 문화를 바꾸며 오래된 관행을 철저히 정리했다.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은행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변화였다. 그녀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존중받는 노동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공간의 문을 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변화에 놀랐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세연이 늘 가슴속에 품고 있던 진심이 있었다. 그녀는 약자를 보호하는 조직만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자들 속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다. 세연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 공간에서는 다시는 누구도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의 존엄이 돈 때문에 짓밟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은행 한쪽 벽면에 작은 사진 액자를 걸었다. 그것은 오래전 압구정에서 일하던 청소 노동자였던 그녀의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세연은 액자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버거웠던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 깊이 단단하게 새겼다. 이 은행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자든 강자든 모두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세연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소를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세웠다. 그곳은 더 이상 상처의 자리로 남지 않았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세연이 모든 것을 밝힌 후 조용해질 것이라 믿었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하게 흔들렸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녀에게 해방이었지만 그 해방 뒤에 남은 것은 3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낯선 아픔이었다.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상처가 남긴 빈자리를 마주하는 일이었다. 민준 역시 그 사건 이후 삶이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옳은 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직장에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세대의 상처를 끝내는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조용한 확신이 생겼다. 그날 자신이 내민 손은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잃어버린 존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었다. 세연은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앞으로 걸어갈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품고 살아온 세월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 단단함 위에
다른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삶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의미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잊히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억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세연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거를 자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처럼 품었다. 그녀는 약자를 지키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부한 결말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세상은 아직 바꿀 수 있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거창한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무릎을 지켜낸 한 청년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어딘가가 움직였다면 그 감정이 바로 변화의 씨앗일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